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시와 관망 속에서 계속해서 보합권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까지 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관세 위협 속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경우에는 이 재료에 따라서 약간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젠슨 황 CEO가 전날에 이어서 이날까지 추가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AMD의 경우에도 엔비디아를 견제할 만한 새로운 신제품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장 먼저 3대 지수 이슈부터 넘겨보고 이후의 이슈들 알아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 0.24% 이 강보합권에 올라섰고요. 나스닥과 또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먼저 이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특히나 이란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강하게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약간의 경계감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급등을 했었던 유가, 오늘만큼은 밤사이만큼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가 수혜주들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또 이 오라클이 전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 시간외에서 8%가량 급등한 것도 모자라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13%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나마 오라클 관련주들이 나스닥에 플러스를 더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히트맵을 통해서 이 밤사이 뉴욕 증시 특징주 그리고 특징 섹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가량 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요, 향후 10년 동안 이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지능형 기계가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AMD,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리사수 CEO가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경쟁할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AI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공개를 했었지만 이 뉴스에 매도하는 흐름이 강해지게 되면서 AMD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급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상향 조정하자 이 관련 산업에 대한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만 테슬라, 이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이 밤사이에는 2%가량 하락 마감이 됐네요. 자, 이 테슬라는요,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욱더 상향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은 양자컴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좀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또 그다음에 메타와 구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만큼은 약간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팔란티어 역시 0.88% 내려갔는데요. 이 시티가 현재 가치에 걸맞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팔란티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댕기열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이 댕기열 백신 후보 물질인 평가위, 이걸 임상 소식을 얻어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올라줬고요. 일라일릴리 0.42%가량 올라섰고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 2.52%. 자, 아무래도 제약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어제 좀 강세를 보였었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애도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자, 이 보잉 마이너스 4.79%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 에어인디아의 787 드림라이너 추락 사고 소식에 이 보잉 매물 출회가 계속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유가족분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보잉 부품업체들 마이너스 2%가량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 좀 보자면요. 게임스톱이 22%나 급락을 했네요. 자, 이 게임스톱
비트코인 구매용으로요. 17.5억 달러 규모, 17억 5천만 달러 규모겠죠. 자, 이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 여파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 증시 관련 지수 한번 살짝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선 MSCI 한국 증시 지수 밤 사이에는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밤 사이에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 뉴욕 증시 연결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저희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I 이어서 이 PPI 물가까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현재 5월 달 그리고 6월 달은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없죠. 관세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발표한 CPI와 PPI는 모두 5월에 전월 대비 0.1% 상승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억제된 수준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것일까? 현재까지 물가 상승이 억제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들이 4월 2일 관세 발표 전에 수입품을 사전에 상당량을 비축했다는 점. 두 번째로 관세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향후 몇 달 내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PPI에서 세부 항목을 보면 그런 경향이 감지되고 있죠. 통조인 과일과 채소는 한 달 사이 1.9% 올랐고 커피는 1.2%, 담배는 0.8% 상승했습니다. 대한 가전제품은 4.3%, 컴퓨터 및 관련 기기가 1.1% 올랐죠. 트럼프 얘기 때도 보면 관세 부과 이후 수입 세탁기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일부 품목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확인된다면 연준은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소비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면 연준이 오랜 기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밤 사이엔 도매 물가까지 계속해서 이 지표 자체 표면적으로는 괜찮다 싶지만 그 실상을 파헤쳐 보면 아직까지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 밤 사이에 법안 서명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지수에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자동차 관세 이전부터 말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못 박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될 때만 해도 이게 맥시멈이다, 최고치다. 여기서 관세율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품목별 관세는 또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소명하면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관세율을 더 높여야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현대차 역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50% 관세율은 사실상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차를 생산하면 팔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차에만 해당되는 관세인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도 해당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5월 3일부터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에 15%에 해당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부품 중 약 15%는 미국에서 조달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즉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50%까지 올라간다면 과연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팔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도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해왔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말한 대로 관세율을 올릴지 말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긴 하죠. 이것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이런 흐름과 동향들 철저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말이 나왔었던 게 2주 내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3년 만에 최저치 97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약달러가요? 예,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97.61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저점을 하회한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달러가 기술적 붕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상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로 중론입니다. 역대 통계를 보면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중 첫 해 하반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또 6월, 7월은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최근 하원 공화당 추인 중에 예산안이 포함된 보복 조항도 달러 약세에 제목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미국 기업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금 수수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조치. 이 조항이 현실할 때 달러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외국인 투자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비중 축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또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전반적인 비용 압박을 증가해 연준의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개인의 입장에서는 달러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달러가 97점 이제 중반대까지 내려갔다니 제가 어제 이 시간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선에서 이제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356원 선까지 5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네요. 이 원화 강세 이슈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간밤 뉴욕 증시 소식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 특징주 소식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이주혜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특징주 그중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영상이 공개가 됐고 또 이 로보택시 출시가 잠정적으로는 6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집 앞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는데요. 트럼프의 이 갈등과 또 정치적인 그러한 국면 속에서 머스크는 정부와의 갈등을 후회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 또 로보택시 모멘텀이 워낙에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또 자동차 관세가 이제 또 인상될 것을 시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여파를 받았습니다. 2%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52%의 상승입니다. 이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전망을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로봇과 자율주행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로봇,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M7 종목의 혼조세 가운데에서 엔비디아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약세입니다. CNBC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치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진짜 저평가 가치주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덫에 빠진 종목이냐라는 이러한 내용의 이 보도를 하면서 1%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2%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메크레틴이고요. 임상 착수 소식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인 파이낸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O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큰데요. 나스닥 상장 첫날에 급등하는 모습 37%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 경쟁 종목으로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AI 칩을 선보였습니다. CEO가 내년도에도 제품을 개발하고 또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칩이 MI350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최대 4배 성능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도에는 M1 400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고 고성능 AI 연산해서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의 모멘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사고 소식으로 급락입니다. 4%대의 급락인데 인도입니다. 서부 지역에 드림 라이너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200여 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악재로 인해서 4.79% 빠졌고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이슈가 있죠. 이 자금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혹시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22%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IB투자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도구 같은 경우 3%의 강한 흐름입니다. AI의 성장성이 재확인이 되고 있고 이 투자 의견까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이 됐습니다. 목표가도 상향이 나오면서 3% 가까이 올랐고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보겠습니다. 다변화된 이 성장 모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하는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